자, 반갑습니다. 신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Z 인덱스 보고 그리고 비지빌러티 그리고 포지션 요소에 우리가 봤던 요소들 중에서 뭐 릴레이티브라든지 어브졸루트 그리고 픽스드 뭐 등등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CSS에 관련된 속성들을 좀 어느 정도 봤죠, 그죠? 근데 실제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가 속성들을 배우고 값들을 지정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일부분을 배운다고 해도 정작 이걸 가지고 웹페이지에 구조를 한번 잡아봐라.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이 잡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웹 프로그램이 이렇게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헤더 부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바를 우리가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본문 영역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는 또 푸터라고 해가지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표식을 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이트 형태. 여기 메뉴도 들어가야 되고 헤더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통상 2단 레이아웃이라고 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헤더 부분하고 푸터는 매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개를 더 갖다 붙이면 이제 3단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흔히 칭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걸 구조를 잡고 이러한 틀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를 해주고 이제 나중에 이런 내용 메뉴라든지 헤더 그리고 푸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죠? 그 요 페이지 안에 우리가 인클루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포함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통상 페이지 모듈화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품화된 내용들을 같이 하나의 장비처럼 이렇게 딱딱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2단 레이아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역시 저장을 하는데 자, 역시 EX10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탭키를 주고 자, 2단 해서 구조 잡기 해보죠. 2단 구조 잡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KO를 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딴 내용은 넣을 건 없고요. 우리가 일단 바디에서 먼저 헤더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우리가 시멘틱 태그를 안 쓰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멘틱 태그는 뭐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앞에서 잠깐 봤잖아요. 그죠? 잠깐 봤는데 시멘틱 태그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전부 다 시멘틱 태그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까지 DIV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컨테이너라고 통상 컨테이너는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컨테이너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 왜 저 어떠한 공사장에 가보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컨테이너 안에는 뭐 물건도 있고, 뭐 거기서 사람들이 취침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우른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례적으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DIV를 이렇게 크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div 관련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div 해서 여기다가 id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도 역시 id 속성자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예, 여튼, 요렇게 div 해서 id하고 여기가 헤더다라고 지정을 우리가 id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역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id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잡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사이트의 제목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일단 헤더 부분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를 한번 여기서 또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냥 지금은 뼈대만 만드는 거죠. 그죠? div 해서 id 이렇게 주고 여기에는 사이드 하고 바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h2 태그 정도를 써서 여기는 사이드 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ul 태그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목록을 하나 만들어 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입셈 로렘을 한번 이용을 해서 글자를 복사를 해 오도록 하죠. 자, 한글 로렘 입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다 그죠? 그래서 한 개만 하고 한 요 정도만 해서 HTML로 바꿔서 이거를 쭉 끌고 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자, p 태그는 안 적고 그냥 여기에 요렇게만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사이드 바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 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컨텐츠 부분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본문이라고 일단은 적어 줄게요. 본문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생 로렘 부분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와서 자 얘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할까요? 세 개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잠깐만요.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세 개 정도를 쭉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죠. 그대로 붙여 넣으면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할당을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푸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 h2 태그를 이용해서 푸터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거 역시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네요. 그죠? 이게 2단 레이아웃의 끝이에요. 자, 레이아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구조를 잡은, 구조가 아니라 텍스트하고 어떠한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만 쭉 나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CSS 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스타일 부분을 우리가 조금 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합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공통적으로 div 태그에다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보더 해서 원 픽셀에 해서 솔리드 타입으로 해서 우리가 샵 CCC 해서 회색 계통으로 이렇게 잡아 넣었어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모든 div, 그죠? 모든 div 영역, div 태그에 아래와 같이, 그죠? 회색 실선이죠, 그죠? 회색 실선 테두리 적용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iv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줬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자, 요 컨테이너 부분, 그죠? 컨테이너는 아마 크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샵하고 오타가 없도록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딴 거 할 거 없죠. 뭐 특히 큰 거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위드스를 잡아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960 픽셀 정도로 잡아주고 그리고 패딩을 한 20 픽셀 정도로 안쪽 여백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좌우는 0으로 이제 좌우가 아니죠. 뭐 위아래는 이렇게 0으로 주고 나머지는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오토를 준 거죠. 오토라는 속성이 우리가 화면 중앙에 배치가 되는 속성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화면 중앙에 표시 이게 바로 마진 오토 요거 자주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부분까지만 지금 그 내용을 줬는데요. 보시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div 있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패딩을 20 픽셀만큼 잡아줬다, 그죠? 잡아줬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모든 div 태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중간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드바는 말 그대로 사이드바는 이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사이트 제목은 헤더는 이쪽으로 이렇게 잡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텐츠 영역이 와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푸터가 그대로 오면 되죠. 맞나요? 요거를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보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그래서 컨테이너 다음에 우리가 헤더라고 줬죠. 이거를 자, 샵 해서 헤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헤더에다가도 역시 패딩을 좀 주도록 하죠. 20 픽셀 정도로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진을 줄 건데 마진은 바텀만 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부분하고의 간격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 바텀을 해서 20 픽셀로 해서 아래 요소들, 그죠? 아래 요소들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진을 이렇게 바텀 부분만 지정을 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헤더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컨텐츠 부분을 건드려 보도록 하죠. 컨텐츠 해서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샵 하고 컨텐츠를 이렇게 넣었어요. 컨텐츠는
아시다시피 영역의 사이드바하고 이거하고 요 내용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을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자 위드스를 줘야 되겠죠, 그죠? 위드스하고 얘는 한 620 픽셀 정도로 주면 될 겁니다. 너비를 이 정도 주고 자 패딩 20 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플러트 속성을 배워서 레프트로 얘는 붙이도록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진 바텀 역시 푸터하고의 간격을 좀 주기 위해서 20 픽셀만큼 띠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20 픽셀을 줬죠. 이거는 왼쪽으로 플로팅을 했죠. 왼쪽으로 왼쪽 플로팅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너비를 그렇게 잡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컨텐츠 부분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사이드바를 하나 줬잖아요, 그죠? 얘를 우측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사이드바 이렇게 하고 얘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옵니다. 해와서 얘는 위드스가 우리가 지금 패딩하고 이런 것들을 박스 모델을 다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960을 줬어요. 그죠? 컨테이너에서 960을 줬으면 헤더 부분은 상관이 없죠. 근데 컨텐츠 부분에서 620하고 640 그리고 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한 220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20 픽셀 주면 되고 얘는 역시 라이트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플로팅을 했고 마진 탑으로 마진 바텀으로 해서 20 픽셀 줬어요. 푸트하고 간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이드바에다가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샵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가 남았죠, 그죠? 푸터 복사를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다가 푸터를 샵 하고 푸터 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푸터는 사이드 위에서 지금 컨텐츠 영역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헤더가 이렇게 여기에 잡혀져 있고 마진이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컨텐츠 영역이 620 픽셀이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드바가 이렇게 잡힌 형태고 그러면 푸터는 이거를 다시 합쳐야 된다, 그죠? 블록 레벨 요소 형태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클리어 속성의 보스를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속성을 해서 보스를 주면 얘는 양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양쪽 플로팅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의 뭐가 나옵니까? 하나의 그 부분이 나오죠. 합쳐져서, 그죠? 그리고 패딩을 한 20 픽셀 정도로 역시 주고. 자, 이렇게 하면 구조는 다 잡았어요. 2단 구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이게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물론 하이트를 우리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주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사이드바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얘가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얘를
컨텐츠를 라이트를 주고 얘는 레프트를 주면 되잖아요. 예, 레프트를 이렇게 주면 끝이잖아.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웹페이지 구조를 잡은 거죠. 물론 여기에서 뭐 텍스트 얼라인도 들어가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딱딱 맞게끔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에도 내가 넣고 싶어. 이게 바로 3단 레이아웃이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싶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단 거 없죠. 이렇게 하면 되죠. 조금 변경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3단, 이건 2단이죠. 그래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자, EX11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고 여기에다가 3단 구조 잡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따로 건드릴 거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div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헤더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바를 만들 때 이놈을 레프트 사이드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레프트 사이드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사이드바라고 하고 li 태그로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li 태그에다가 제가 그냥 우리가 li 태그 좌측 부분에 있는 것들은 통상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목 1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항목 5까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링크 태그를 걸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게끔 만들 수가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썼던 대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죠.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컨텐츠 바로 밑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요. 근데 레프트가 아니고 이거는 라이트죠. 라이트를 이렇게 사이드바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푸터는 이제 요거를 좀 빼서 여기다가 제가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h2 푸터 그리고 여기에는 뭐 어떤 정보 저작권 정보를 만들어 뭐 기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연락처나 이메일 그죠? 연락처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개가 요게 추가가 됐다. 그죠? 라이트 사이드 바도 추가가 됐고 얘가 지금 이름도 레프트 사이드 바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줬는지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다 보면 뭐 이거는 뭐 건드릴 필요가 div 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 패딩을 안 줬네요. 패딩을 2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뭐 그대로 우리가 놔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헤더도 그대로 놔두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컨텐츠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 오른쪽 사이드바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 490 정도로 만들고 얘는 컨텐츠는 레프트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죠? 레프트로 갔어요. 그리고 마진 바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사이드바인데 얘는 레프트 사이드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프트 사이드바는 한 150 픽셀 정도로
이제 줄여야죠. 그죠? 150 픽셀 잡고 그 다음에 역시 플로트 레프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 사이드 바를 주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죠. 라이트, 그죠? 라이트, 어디 갔나요? 라이트, 이렇게 사이드 바를 주고, 얘도 역시 150 픽셀을 주고, 얘는 라이트로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사이드바 이거는 뭐 백그라운드는 이제 상상 없으니까. 그리고 푸터는 클리어 버스 하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이제 이 구조가 잡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푸터해서 이거는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여기다가 뭐좀 마진도 주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거 마진 주는 거야 뭐 쉽잖아요. 여기다가 사이드바에 라이트, 그죠? 사이드바 어디 갔습니까? 레프트 사이드바에서 바텀 해서 라이트를 주면 되겠죠. 바텀 라이트를 해서 한 20 픽셀 정도로 띄워 주면 얘는 이렇게 띄워졌죠, 그죠? 이러면 이제 딱 맞다, 그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가를 점점점점점점 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솔직히 뭐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레임워크들 디자인할 때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따로 나중에 이렇게 다 보시고 공부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으니까요. 뭐 크게 이런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아니고 구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죠.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하, 요거를 잡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이제 사이트 제목이 있고 사이드바는 거의 없죠. 사이드바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냥 컨텐츠 영역을 넣고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안에다 그냥 뭐 이런 내용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링크 걸고 뭐 이런 형태로 요즘에는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푸터는 이제 밑에 작게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사이트 제목에 이제 여기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의 트렌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이러한 선택자와 그리고 CSS 속성, 플로트와 그리고 클리어 이런 거 그리고 마진 뭐 이런 등등을 이용을 해서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영역을 이렇게 나눠 봤어요. 이렇게 해서 CSS가 없다면 그냥 보셨다시피 그냥 얘네들은 블록 레벨 요소니까 그 안에서 블록처럼 쌓여버리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주니까 제법 페이지다운 웹페이지다운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초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요까지 하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때 우리 다단 편집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요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